오늘은 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노후에 가지면 좋은 취미에 관한 사연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삶이란 어쩌면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줄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물줄기 위에서 젊음이라는 빠른 흐름을 지나 중년의 소용돌이를 건너 노년의 잔잔한 물결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누군가는 이 흐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느끼고 또 누군가는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 말합니다. 삶이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더 작은 것들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작은 습관, 작은 취미, 작은 기쁨, 그것들이 쌓여 우리의 노후는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취미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이루어질 때 삶은 술술 풀리듯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좋은 취미를 추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되새겨보는 여정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경기도 양평에 사는 올해 63살의 조영실님의 사연입니다. 조영실님은 평생을 회계사로 일하셨습니다. 숫자에 민감하고 질서에 익숙하며 정답이 있는 일 속에서 살아오셨죠. 그렇게 어느덧 정년이 찾아왔고 회사의 마지막 날 동료들과 조촐한 송별회를 하고 돌아오시던 길에 그분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늘 똑같던 출근길이 사라진 날,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의 목적지에 대해 묻게 됩니다. 처음 몇 달은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나름의 루틴을 만들었지만 어딘가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선물한 스케치북 하나가 그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할아버지, 나처럼 그림일기 써봐요. 그 말에 장난삼아 그림 하나 그리고 한 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봄볕이 따뜻해서 벚꽃이 눈처럼 내린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색연필을 잡는 손이 뻣뻣했고 종이에 붓을 대면 어쩐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장씩 그리며 영실님은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그림은 그분의 언어가 되었고 짧은 글은 그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루 한 장씩 그림을 그리며 살아온 지 어느덧 2년. 그의 방 한켠에는 조영실의 사계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노트가 수십 권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풍경만이 아니라 그가 느낀 감정의 풍경이 담겨 있죠. 한겨울에도 피는 동백꽃처럼 이 나이에도 피어나는 게 있다. 이 문장은 제가 처음 영실님의 그림일기를 보며 가장 오래 머물렀던 한 줄이었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감정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특히 노후에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을 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영실 님이 그림일기를 통해 깨달은 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하루는 전혀 다른 빛으로 나를 비춘다. 그림을 시작한 이후 조영실 님은 마을 도서관에서 매달 작은 전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 안 오던 전시회에 점점 이웃들이 찾아오고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함께 그림을 그리고 감정을 나누는 소소한 그림 모임이 만들어졌죠.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취미란 건 결국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이자 다시 사회와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는 어떤 색으로 칠해져 있나요? 우리는 종종 생산적인 일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의미는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영실님의 그림일기는 그것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말이 아니라 색과 선과 마음으로요. 하고 있는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란다면 당신에게 꼭 맞는 취미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취미는 삶을 다시 정돈해주고 혼란스러운 감정의 작은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림이든 글이든 음악이든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만의 언어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전남 순천에 사는 김도영님. 올해 71살이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도영님은 젊은 시절 30년 넘게 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학생들과 식물의 구조를 설명하고 사계절의 변화를 칠판에 그려주던 그분은 정년을 맞고 난 뒤 뜻밖의 공허를 마주하셨습니다. 매일 수업 준비에 바빴던 일상, 아이들의 웃음과 교감으로 가득 찼던 교실, 그 모든 소리와 색깔이 멈추고 나자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지금부터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던 중 우연히 순천만 생태공원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오랜만에 걷는 길이었고 봄 기운에 물든 갈대밭을 걷다가 문득 발밑에서 자라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가 유독 반짝이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식물 하나가 그분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도영님은 매일 걷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혼자 집을 나서 동네 뒷산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하나의 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꽃의 이름, 잎의 모양, 줄기의 촉감, 피어나는 계절, 그리고 그 식물을 보며 느낀 자신의 생각까지. 어떤 날은 개망초의 하얀 꽃잎에서 늦게 피어도 빛나는 삶이라는 문장을 남기기도 했고, 어떤 날은 비바람에 꺾인 들국화를 보며 부러져도 뿌리를 놓지 않는 마음을 썼습니다. 그 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식물의 기록을 넘어서 김도영님 자신을 들여다보는 철학의 노트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걸음을 멈추고 되묻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때 필요한 건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며 주변을 다시 바라보는 힘입니다. 김도영님에게 있어 그 힘은 자연을 걷는 취미에서 왔습니다. 걸으며 바라보고, 바라보며 사유하고, 사유하며 다시 걸어가는 것. 김도영님은 그런 걷기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음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잎 하나가 바람에 흔들릴 때 내 안의 어지러운 생각들도 함께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고요해지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엔 혼자 시작했던 이 산책이 점차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전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김도영 선생 따라 식물 관찰하기라는 이름으로 매주 화요일 근처 공원을 함께 걷는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다시 선생님이 되었고 학생 대신 이웃을 가르치며 여전히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물도 선생님도 계절 따라 또다시 피어나네요. 김도영님은 매년 자신이 기록한 식물 관찰 일기를 정리해 자비로 작은 책자를 만들어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표지에는 항상 이 문장이 적혀 있죠. 늦은 봄도 봄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노후도 그렇지 않을까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지나온 계절을 탓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피어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봄인 것입니다. 무언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수선할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자연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발을 옮기고 숨을 들이쉬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와 눈을 마주치는 것. 그 작은 취미가 어느새 우리 삶의 흐름을 정돈해주고 하루하루를 더 맑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김도영님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식물들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다음 산책에서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당신 주변의 풀잎 하나를 천천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술술 풀리는 날이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조영실, 김도영.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이름.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담긴 시간과 고요한 통찰은 어느 철학자보다
어느 시인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 삶이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서 조금씩 조용히 길어 올린 마음들을 그림과 글로, 걷는 발걸음과 식물의 침묵으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지혜는 강한 목소리보다 오히려 조용한 선택에서 자라난다는 것을요. 지금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막 퇴직을 앞두고 있고, 누군가는 가족이 떠난 빈 방을 정리하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젊은 시절의 꿈을 미련처럼 붙들고 있겠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끔 길을 잃은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 앞으로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이 질문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 대신 오늘을 정성스럽게 바라보는 하루의 태도가 그 질문들에 조용히 답해주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림 일기. 그리고 식물과 함께 걷는 삶.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행위들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고 잔잔한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매일 한 줄을 적고, 매일 걷고, 매일 자신에게 묻는 일. 그 안에서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취미란 단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시간의 온도를 되찾는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결국 술술 풀리는 흐름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삶과 화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비로소 남들과도 따뜻하게 연결됩니다.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남의 서툼을 이해할 줄 알게 되며 완벽하지 않은 매일에도 감사와 따뜻함을 느낄 줄 알게 됩니다. 조영실 님이 그랬듯, 김도영 님이 그랬듯,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행동 속에서 삶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커다란 목표보다 지금 내가 발 딛고 선 이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삶은 거대한 도약보다 작고 성실한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만의 취미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그림이든 글이든 걷기든 뜨개질이든 요리든 사진이든 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작은 떨림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테니까요. 당신은 더 이상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언젠가는 당신도 누군가에게 조용한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이, 당신의 말이, 당신의 손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김도영 님의 말처럼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봄도 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제각기 다른 속도로 피어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핀 꽃이 있고 뒤늦게 피어나는 꽃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자신의 마음을 돌보았고 하루를 사랑으로 바라보았다면 그 하루는 늦은 봄처럼 충분히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술술 풀리는 날들로 이어지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슬기로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도 따뜻함도 그렇게 나누면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슬기로운 세상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